안녕하세요. 문호성 성공대학 네트워크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성공 가이드 TV 당신을 정상으로 만나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BTC 과정을 통해서 베이직 트레이닝을 하는 이제 후반부인데요. 결국은 이제 전반부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원리에서 역사가 됐고 또 어떻게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제 그런 어떤 원리들을 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거로부터 우리 선배 네트워커들이 꾸준히 성공했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익히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할 일은 성공의 8단계를 완전히 몸에 익혀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삶을 이제 끝내고 부자가 되려니까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참여한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성공의 8단계로 돼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 원리를, 물론 다른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자유로 하는 6단계, 기타 A코어, 7코어, 10 베이직스 있는데 이 사업 전개 어떻게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복제가 쉽겠냐 하는 것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해 봐도요. 바로 성공의 8단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물론 거기다 이제 확장된 자유로 가는 6단계 너무나 훌륭한 시스템인데요. 먼저 기초부터 익히시다. 그러면 성공의 8단계는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 결단하라, 명단 작성하라, 만남과 초대를 하라, 사업 설명하라, 후속 조치 상담하고 복제하라. 있는데 바로 1, 2, 3단계 이제 이 준비 단계를 사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 단계를 잘 못하게 되면 첫 단추를 못 끼우면요.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 망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단계 중에서도 베이직 트레이닝에서는 결단하기까지입니다. 내가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는 세븐코어가 가서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븐코어 과정에서 다룰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꿈과 목표를 갖다가 잡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파트가 조금 더 앞부분. 그래서 꿈과 목표를 갖다가 찾으려니까 쉽게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개념도 잘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꿈과 목표 찾기 바로 이전 단계에 나의 진짜 참나, 진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본성 찾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38대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진짜 원하는 문호성이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공자의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돌을 동하면 어떻게?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스럽지 않다. 그런 어떤 말들이 과연 나의 진짜 본성은 뭐냐 이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의 본성은 일단은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은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종이컵은 한 번 물건을 담고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번 종이컵으로 커피 한 잔 마셨던 사람, 그 사람이 또 커피를 갖다 다른 사람한테 담아서 준다면 다른 분이 먹겠습니까? 바로 그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먹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일회용.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물컵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재사용합니다. 다시 커피잔도 다시 한 번 마시고 사기 그런 어떤 컵들은 다시 씻어서 씁니다. 담는 기능이 지속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깨지기 전까지요. 망가지기 전까지. 그래서 컵의 본성은 담는 겁니다. 근데 일회용은 이제 한 번 쓰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 본성을 잃어버린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쓰레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본성대로 정확하게 나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죠? 쓰레기 삶과 같다라는 이것을 제가 21년 전에 좀 충격적으로 성리학을 공부하셨던 분한테 이제 만남을 통해서 배우고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제가 삼성에 다녔었는데요. 야, 내가 진짜 나답게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삶에 대한 존재 의미, 궁극적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하게 되는 어떤 과정에서 많은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생각도 해보고요. 다양한 책도 읽으면서 또 여러 명의 어떤 석학들이나 이런 어떤 좋은 분들의 그 것을 들으면서요. 특히 그 당시 때 제가 도울 선생이 강의하는 그 성리학 강의들, 진짜 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심취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밤을 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서 저는 제 자신이 진짜 어떨 때 기쁘냐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떨 때 기쁜가라는 어떤 생각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나의 도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것이 나한테 가장 값진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때 글로벌 A사 아메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구나 라고 해서 미쳐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38에나 돼가지고 결국 그것을 알게 됐는가 봤더니요. 모든 제품의 이런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기타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38이나 돼서 그 고민에 빠졌던 거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 사용 설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그 형제, 뭐 이런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진로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정확하게 나에 대한 나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조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열심히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잘 살 수 있으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방황하게 됐던 거죠. 38에. 예, 그때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제 고민을 받았지, 나의 진짜 산설면은 왜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사용설명서를 써놨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그런 종교적 얘기를 하면 뭐하니까, 나를 그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저는 그 고민을 바로 이 서경준 교수의 톨스토이 성장을 말하다라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그 38에 그것을 찾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왔는데요. 1차 답은 찾았지만 구체적으로 how to live,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이 진짜 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가, 진짜 나와 조우를 하는가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답을 내셨더라고요. 첫 번째 그 방법, 나를 찾는 어떤 방법들이요. 첫 번째 몰입하라는 겁니다. 몰입. 근데 여기 몰입은 내 일에 대한 몰입을 얘기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몰입 이런 게 아니라요. 진정한 나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는 그런 참회의 시간을 한번 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살지 말고요. 뭐 승급을 위해서, 뭐 그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각자 어떤 일에 성취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달려가지 말고 바로 이 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떨 때 과연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가, 지구의 행복을 느끼는가, 참 행복을 느끼는가, 이 부분을 서경준 교수는 톨스토이의 성장을 말하다 해서 바로 안나 까리나를 그 책 속에 투영돼 있던 그런 어떤 톨스토이 본인의 그런 젊었을 때의 그런 어떤 참회, 자기 인생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아주 성찰, 정말 통렬한 반성이 여기서 하거든요. 성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성장하는, 너와 내가 만나서 성장하는 관계로 살기 위해서는 나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면에 충실히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풀베기 작업이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거기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현을 당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방황을 하다가 이제 풀베기 농부들과 자기 자신의 그것을 낮추고 농부들과 같이 어떻게 풀베기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에 집중이 이제 몰입이 되다 보니까 무아지경, 모라지경에 자기 자신한테 몰입이 되고 주변의 어떤 잡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진짜 자기 자신이 그냥 몰입해 있는 그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서경준 교수의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나의 성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것을 세상과 기쁨을 나누면서 소통하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도 나오는 겁니다. 가치로운 삶을 살라. 서로 어떻게 공헌하는 삶을 살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 나의 어떤 진짜 존재 가치는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타인에게 기쁨을 줬을 때 진정한 세상과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성찰을 통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공헌하는 삶을 살 때 참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가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큰 메시지를 남겨준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내가 성장을 하고 몰입해서 자기 자신의 참 기쁨을 살아가는 그것은 찾기까지는 하는데 톨스토이도 그렇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지막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누구든지 인간은 늙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서 굉장히 또 다른 고뇌를 톨스토이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경준 교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현재 나한테 불필요 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진짜 나한테 소중한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짜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아름답게 죽어가는 아름다운 죽음을 내가 미리 기억하고 내가 준비해야 하는 삶.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는 과거인데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인데요.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미래에 다가올 나의 죽음을 그냥 헛되게 살다가 가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내 인생의 꿈과 나의 존재 의미와 진짜 참 기쁨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공헌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나누면서 살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를 찾는 것, 아름다운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 이게 참나의 여행이 아닌가 저는 인생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